요즘 가장 핫한 신무기 중 하나는 아무래도 드론입니다. 이곳저곳 쓰이는 곳도 많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싸고 고성능뿐만 아니라 저성능의 드론도 활용도가 높아서 뿐 아니라 돈 없어도 머리가 영리한 군대는 열심히 연구하고 실전에도 종종 씁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잠재력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생각보단 대규모로 활용되지 못하고 선진국 군대보단 오히려 후진국 군대에서 종종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 군도 최근 드론 연구를 좀 하는 것 같지만 정말 보여주기와 예산 낭비의 전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글을 적으려 합니다. 2. 드론 운용상 어려움. 드론의 장점은 대부분 알거라 생각하기에 제가 본 드론 운용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전간기 독일 기갑사단 창설과 비교해보려 합니다. 이게 드론의 1차적인 문제인데 배터리가 아직 불안정한 구조가 많고 시간이 애매합니다. 대형 드론 같은 건 결국 디젤 엔진이나 제트 엔진을 쓰는데 요즘 가장 핫한 소형 드론은 생각보다 굉장히 난점이 많습니다. 우선 용량이 작아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날지 못하여 대부분의 보병휴대 드론은 1시간 정도가 고작이며 그마저도 추운 기온에선 배터리 방전이 심할 경우에는 날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후의 영향. 소형 드론일수록 바람 등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야간에도 소형 드론은 그 운용이 매우 제한됩니다. 야간에도 제대로 운용하려면 결국 시커가 고성능이어야 하는데 그럼 가격이 크게 올라 일선 부대 운용이 애매해집니다. 대형 드론의 경우는 군단이나 사령부급에서 운영하므로 인력과 통신 면에서 조작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하나 하급제대로 갈수록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통신인데 이게 소대에서 운용할 경우 무선 조종기로 조종을 하면 생각보다 운용거리가 짧고 잃어버릴 공산이 크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선 상당히 안정적인 통신체계를 가져야 합니다. 다음 문제는 요즘 군대는 각 드론마다 유기적으로 연결하려 하는데 소대의 정찰 드론이라도 대대나 사단급에 연결되려면 대대적인 통신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결국 지상망으로는 한계가 있고 통신 수준이 미군이 운영하는 공중 YP 같은 걸 최소 중대 단위까지 3g 수준으론 도달해야 드론을 통한 유기적인 작전이 가능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소부대에서도 드론 조종을 능숙하게 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이게 하급제대에서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소형 드론이 정찰 목적이라면 모르겠는데 요즘엔 자폭을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헬기나 항공기에서 날리는 소형 드론은 자폭형일 경우 사실상 회수는 불가능하며 날리면 일단 맞춰야 하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활공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럼 20분 안에 확실한 타깃을 잡아야 하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군단 근무인 드론과 헬기나 비행기에 무기를 연동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헬기나 비행기에서 드론을 직접 쏘는 것은 엄청난 돈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고정익 형태의 무인기가 아닌 헬기형이나 활공형 드론을 헬기에서 쏘아 날리는 것은 여러모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은 드론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드론의 잠재력은 충분히 정하고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하지만 그러려면 현재의 애매한 태도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4. 독일 기갑사단 사례. 독일은 1차 대전에서 기갑의 변두리였습니다. 영국, 프랑스는 수백 대 만들어서 운용도 했지만 독일은 몇 대 만들지도 않았죠. 하지만 1차 대전 끝나고 전간기에 독일은 세계 최고의 기갑 부대를 가지고 유럽을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거저 생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치열한 노력과 고민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갑사단도 구데리안 같은 우수한 장교들이 치밀한 연구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그 가능성을 연구하고 상부를 설득시키며 기어코 부대들을 만들어내 운용합니다. 부대만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훈련을 하고 문제점을 찾아
계속 장비도 고치고 훈련도 바꾸고 교리도 완성하고 해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일개 군인의 힘으론 할 수도 없으며 국방기관의 상부와 하부에서 종합적이며 유기적으로 끈질기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 사례로 훈련 간 전차 간 통신 문제가 핵심으로 발생하자 독일은 무려 10년간 연구 끝에 전차에 맞는 전용 무전기를 개발해서 모든 전차에 달아버립니다. 포탑은 바스켓 모양이어야 하며 5명의 전차 탑승 기준과 모든 전차에 전차장이 있어야 하며 외따로 떨어진 조종수와 통신을 위해 인터컴도 있어야 한다는 등 각종 비드. 독일 전차가 프랑스와 영국 전차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지만 무전기 문제만 봐도 결코 단순히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독일은 실존적인 훈련을 통해 전차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독일 국방부는 이걸 해냅니다. 더구나 베르사유 조약의 엄청난 제약을 받고서도 굉장히 뛰어난 조직력과 추진력으로 해낸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 독일 국방부가 정부 아니냐 하겠지만 전간기의 독일 국방부는 1차 대전이나 제2제국과는 다릅니다.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국회나 행정부 타 기관의 강력한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히틀러란 존재로 독일 국방부는 엄청난 기회를 잡습니다. 히틀러가 독재를 하니 그 사람 마음에만 들면 모든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장난감 같지만 이래 2호 전차로 구성된 기갑연대가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본 히틀러는 30년대 초반 홀딱 반하고 무지막지한 지원을 갑사단에 쏟아 붓습니다. 이게 민주정과의 차이점인데 독재정은 지도자가 장기 집권 및 권한이 막강하므로 한번 독재자 마음에 들면 엄청난 지원을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